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한 가지 현상에 대한 고찰을 오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툴에 대한 예전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넷로그라는 거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다 그랬을 때 전자, 소자 그러면 소자 속에 전자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덩어리, 어떤 조그만 부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재료에 따라서 1차원일 때는 굉장히 얇은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얇은 선을 얘기하는 거고 2차원일 때는 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3차원일 때는 이 덩어리, 벌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얇은 선을 따라서 전자가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가거나 혹은 반도체에서는 홀이 있으면 홀이 전기장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1D고 2D는 하나의 시트입니다. 여기서도 일렉트론이 전기장에 걸려 있으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 올라가고 홀 같은 경우는 전기장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도 3차원의 벌크가 되겠죠. 벌크가 되는데 이 벌크에서도 일렉트론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자고 홀은 전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의 차이가 뭐냐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전자가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함수가 주어진다 라 그랬는데요. 입자에 따라서 이런 분포함수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입자가 우리가 전자인 경우는 페르미온 그러죠. 페르미온 그러고 이 페르미온에 대한 특성이 식으로 표현할 때 F의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는 분포가 이렇게 KBT 분의 E-EF의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 라는 식으로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ES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으로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오늘 좀 더 동영상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베타가 KBT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오늘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면 결과적으로 페르미온인 경우에 우리가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S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베타가 KBT분의 1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E-EF로 표현하는 거 요거는 빼고요. KBT분의 1 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걔가 있을 수 있는 분포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할 때 콩깍지가 이래 있으면 에너지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개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보면 이 콩깍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다르겠죠. 요게 오늘 그 동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차원에서는 콩깍지가 작은 쪽에 콩깍지가 크고
점점 쭈그러드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거고요. 이게 1차원에서는 2차원에서는 에너지에 따라서 요 콩깍지 크기가 같은 거를 보여줄 거고, 이게 2D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D입니다. 3D에서는 콩깍지가 에너지 크면 클수록 점점 커져서 요게 요렇게 커진다 라는 거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트 2에 비례하고 1차원에서는 루트 2에 반비례하고, 요거는 컨스턴트한 건 우리가 density of stat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콩깍지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채워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총 large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여기 채우는 거를 distinguishable 하면 일단 particle하고, 그 다음에 페르미온은 같은 레벨에 있을 수 없다. 보존은 같은 레벨에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페르미온, 보존, distinguishable particle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를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그런 알파, 베타를 주어지고 했는데요. 이 콩깍지가 어떻게 1차원에 대해서 다른가? 그래서 density of state하고 요 distribution function 두 개를 고분한 것이 실제 분포하고 있는 실제 그 고체 속에, 반도체 속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나 홀의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아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열 전도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소자의 특성인 트랜스포트 특성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소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트랜스포트인데요. 이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모빌리티도 중요해지고 캐리어 농도도 중요해지고 하나당 들고 가는 차지 양도 중요해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체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본만 살짝 얘기를 하게 되면 density of state라는 것은 state의 density입니다. 그래서 이 콩깍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2D, 다음에 1D, 3D.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에너지란 상태가 얼마나 있느냐인데요. 여러분, 그 댐이 있으면, 수력발전 댐이 있죠? 댐이 있으면, 이게 댐입니다. 댐이 있으면, 이 댐에 바닥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런 모양이면, 물을 여기서 부어주면,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같은 양을 넣었을 때 같은 높이만큼 계속 올라가니까 이 경우는 density of state가 일정한 겁니다. 요게 이제 에너지로 표시한다 그러면 에너지 E에서 E 플러스 DE가 DE에 해당되는 요 density가 거의 같다는 거죠. 근데 댐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을 채울 때 여기 해보면 높이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죠.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높이 에너지에 대해서 각 위치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에 계속 달라지니까 이것을 콩깍지로 생각해 보면 이 콩깍지에 들어가는 개수는 다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3D일 때 density of state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유도할 때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일렉트론이 있을 때 얘가 지나가면, 입자가 지나가면 M이 어떤 운동량으로 지나갑니다. 운동이 지나가면 이 지나가는 이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시컬한 경우는 그냥 야구공처럼 던지면 그냥 입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 일렉트론인 경우에 되게 작은 경우에 이 운동량을 이제 MV라고 했을 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있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있어서 이 입자가 운동량을 P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파동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인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은 양자역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P가 입자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파티클이 가진 운동량이 P다. 고전적으로 MV죠. 그 P가 주어져 있을 때 파동으로 이렇게 파동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람다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이 람다는 P분의 H 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커지면 람다가 짧아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그 효과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P를 여러분 또 언제 나오냐면 운동 에너지가 입자 가진 에너지가 EM분의 P 제곱이라 표현되는 식을 많이 씁니다. 이때 P는 루트 EME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람다는 루트 EME분의 H로 표현이 되고 이 람다 EME는 여러분이 보면 전체 에너지가 EME분의 H라 되어 있고 이게 람다인데 여러분이 전자현미경 있죠? 전자현미경에 이게 25kV로 가속했다. 5kV로 가속했다. 그 가속한 에너지에 따라서 그 전자가 빛과 같은 파동으로 바뀌어서 그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광학처럼 쓸 수 있는 것의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kV로 가속한 전자의 경우는 에너지가 그냥 QV이기 때문에 보면 2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Q가 전자 하나는 1.6 곱하기 10-19성이죠. 이게 줄입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를 여기 대입을 하면 이 람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파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재료를 봤을 때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갈 때, 올 때 얘가 간섭을 일으켜서 어떠한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전자는 여기에 가는 것과 오는 것에 간섭을 일으킨 정상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파가 생겨서 이 작은 레벨에서 이 길이가 L인 요 작은 갇혀 있는 것은 요렇게 우리 기타로 생각해 보면 요렇게 공진, 요렇게 공진 해서 이 공진 모두 올라가서 에너지가 커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작은 속에 이렇게 적당히 걸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맞아야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되니까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블이죠. 1개, 2개, 3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n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K라는 값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이게 람다라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이 P로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파장이 P분의 H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K는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됩니다. 요 파장분의 2파이가 되는데 이 파장이 2파이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란 것은 요거를 해보면 P가 하바 K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바가 이것이 2파이분의 H라는 얘기입니다. K가 람다분의 2파이니까 결국 이 2파이 약분하면 람다분의 H가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P분의 H 되어 있는 거를 이제 K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가 운동량이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우리 density of state를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운터블인 거죠. 카운터블이니까 K에 대한 어떤 범위가 있을 때 이 속에 K에서 K 플러스 DK로 갈 때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드의 수가 몇 개냐 혹은 에너지 E에서
E 플러스 D일 때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허용된 모드가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density of state입니다. state입니다. 그래서 요거 속에 들어있는 density of state를 G, S의 에너지에 대한 D 에너지, 이렇게 density of state를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에 F의 E라는 분포함수, 이게 페르미 디렉 분포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요 개수를 구하면 에너지가 개수 n이, 전자의 개수 n이 나오고, 이 평균 에너지는 여기서 확률 분포함수를 생각해서 여기에 에너지 곱을 하고 GS에 E에 DE에 F에 E 하는 것이 에너지 E, 평균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전체가 0에서 무한되면 대문자 n이고 0에서 무한되면 평균 에너지 E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density of state라는 거를 여러분이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요 퀀텀 스태티스틱스에서 우리가 반도체 속에 있는 전자가 실제 어떤 특정한 에너지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용한 그 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툴을 이제 보여줄 텐데요. 넷로고라고 있습니다. 넷로고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라이브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요걸 할 줄 좀 이렇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전기장 걸어졌을 때 움직이는 그런 일렉트론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다음 측정 계측기 파트를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는 거, 이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는 거 하고 이게 라즈베리 파이 제로입니다. 되게 작은 제로하고, 그리고 혹은 라즈베리 파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스 해트라고 있습니다. 센스 해트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센서가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센서 많이 붙어 있는데 센서가 종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센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센서가 들어있는 요 장치하고 그 다음에 파이모리 익스플로러 P 해트 되어 있는 요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뒷파트에서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파이썬으로 여러분이 그 중간고사 이전에 그 연습했던 파이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눅스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각자 좀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처음 파트에 대해서 자, density of state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렇게 댐이 있을 때 물이 바닥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느냐, 혹은 이렇게 깊은 쪽은 좁고 얕은 쪽은 넓은 이런 형태가 되어 따라서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있을 수 있는 물의 양,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른 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여러분이 다루는 개인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유도해 볼 겁니다. 물론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100차원, 120차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은 공간에 대한 X, Y, G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변수가 이제 공간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되어 있을 때 이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보존인 경우는 나중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적외선으로 온도를 재지 않습니까? 온도를 잴 때 요 보존의 막스 플랑크
플랑크 보즈-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요 식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온도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들어보겠습니까? 첫 번째 동영상은 이게 한 55분 정도 됩니다. 좀 길이가 긴데 55분 정도 되니까 3시